두 분 모셔보죠.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죽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힘들죠. 신유진 변호사님은 저는 워낙에 옷을 많이 이렇게 껴있고. 껴있기 때문에 네. 네네, 사실은 뭐 이럴 때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 껴입고 기모 다니세요? 네일을 예. 맞아요. 껴입고 다녀야 되는 그런 네. 날씨입니다. 한파가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박정호야 스팟 오늘 수요일 순서.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도 저희가 들어온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특검은 15년 구형을 했습니다. 두 분 이제 변호사 분들 오셨으니까 결과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거 좀 봐야죠. 예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필성 변호사.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지금 혐의들을 보면요. 예. 뭐 허위 공문서 관련된 게 있고요. 공영 서류 손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가벼운 범죄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네. 가벼운 범죄가 아니어서 15년을 구형을 했으니 이게 10년 이상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준 게 있어서 네, 5년 준 게 있어요. 예, 5년 준 게 있어서 그게 사실 그 죄질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예. 좀 납득하기 어렵긴 하거든요. 아하. 그렇죠? 납득하기 어렵긴 해서 그래서 뭐 이것도 절반 정도 아, 그래요? 예,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 예. 아침부터 좀 기분이 또 다운이 되네요. 뭐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예상이요, 예.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 15년 이상 줘야죠. 이상도 줄 수 있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놀랐던 그 5년 선고를 봤더니 그렇게 비슷하게 또 반 깎아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네. 또 전해주셨고 신유진 네. 변호사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 사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방조한 행위잖아요. 게다가 이 허위 공문서 작성 그 비상계엄 후에 작성을 했죠. 네.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를 폐기하라고 했고 그리고 또 제일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에 나와서 자신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위증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를 완전히 숨겼던 그 사실이 CCTV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이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밝혀진 거지 이거를 본인이 다시 자백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재판정에 나와서는 제가 네. 그때 위증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비상계엄, 이 내란이라는 거를 숨기기 위해 했던 뭐 사후 부서 작성 및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상황 모두 은폐 네. 이런 것들 통틀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형사 재판에서의 양형을 고려할 때 있어서 뭐 고령이라든지 또 초범. 네, 초범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진짜 15년 이상도 시원치가 않죠. 사실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형 자체가? 네. 그런데 어쨌든 1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네. 그 범위 내에서 반드시 선고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지간 재판장께서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년에 근접하게 선고를 내려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한덕수가. 네. 그런데 국무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 그러고. 재판부가 그리고 이제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맞아요. 직접 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 그 당시에 군인들이 그렇게 국회에 출동하고 그랬을 때 본인은 국무총리에서 뭘 하셨냐. 그러니까 뭐 돈가스 자신은 먹었나? 밤에 시켜서 돈가스 좋아하시는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날카롭게 물었을 때도 예. 자신이 아무것도 한 행위가 없는데도 주절주절 자신이 뭐 국무위원들과 함께 이런 일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총리님은 뭘 하셨냐 계엄을 막기 위해서 맞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 행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 다른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내란에 관련된 네. 내란 범죄로 처음으로 지금 선고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 사건에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양형 기준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네. 이거는 또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고 이것도 한번 댓글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 자 지금 너무 날씨가 이제 추운 날에도 화곡동에서 ESK님 감사합니다. 다다님은 여수 북방파제 운동 중 듣고 있어요. 추워요. 힘내십시오. 예. 네. 그리고 또 아, 많은 분들이 또 법정 구속 얘기를 하시는데 법정 구속. 법정 구속은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구속하지 않고 또 호텔 다니면서 네. 대법원 재판 끝날 때까지 대법원 재판 언제까지 가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선고는 의미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법정 구속. 불과 그것도 중요한 며칠 전에도 부분이네요. 호텔에서 이렇게 발견이라 그러나요? 호텔에서 포착이 됐어요. 예, 럭셔리한 삶을 그대로 정말 유지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내란을 막기 위해 거리로 나갔던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을 탄핵시키고자 했던 많은 시민들 오마이TV도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 맞아요. 거리에서 그랬는데 이제는 뭐 어쨌든 자기는 내란 중위임을 종사했지만 나는 뭐 재판부에서 나를 그리고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그런 사생활을 마음껏 즐긴다 이런 모습이 다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8개월 동안 뭐 진짜 어디를 다니고 어떤 생활했는지 모르겠지만 호텔에서 포착이 되고 네. 돈가스 경양식집에서. 경양식집에서 네. 포착이 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보고 있고 그것도 윤석열 사형 구형 다음 날 포착이 돼가지고 네. 하필 또 메뉴가 또 돈가스였을까? 돼지고기를 다진 그 고기 튀긴 돈가스를 또 먹고 있었다. 이게 포착이 됐어요. 자 이제 법정 구속 이 댓글 통해서 말씀 주고 계신데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1심에서 네. 법정 구속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케이스 안될 수도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최소 뭐 이제 낮게 이제 비관적으로 봐도 어쨌든 예. 절반 정도 나올 거라.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예, 절반 정도는 별반 정도 나올 거라서 네. 15년에서 절반이면 저기 7년 6월이잖아요.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자체 선고하는 형 자체가 가볍지가 않아요. 네. 현재 지금 최저로 잡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을 합니다. 법적 구속. 아, 도망칠 위험이 있거든요. 도망칠 위험이 있다. 네. 호텔 다니고 막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 예. 그러다가 도망칠 수도 있는 거고. 호텔에 갔다가 예, 보통 이 정도 되면 법정 구속은 합니다. 보통 이렇게 무거우면. 그러니까요. 모텔 가는 일상인데 잠시 해외 간다라고 못 나가겠습니까? 해외에도 물론 출국 금지가 되어 있어도 해외에도 그러니까 호텔이 있다. 예, 그럼요. 호텔이 한국에만 예.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네, 네. 본인의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고자 한다면은 뭐 어딘들 가는 게 내 마음이지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도망갈 염려거든요. 그렇네요. 이 법정 구속 여부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한덕수는 그런 주장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말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막 이렇게 박차고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거 말리냐.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말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 그럼 말리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냐. 없거든요.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예, 오히려 빨리 이거 국무위원들 모으려고 전화하느라고 바빴죠. 그리고 제일 공개돼서 제일 황당했던 게 그 네. 당시 이상민 장관과 서로 희덕거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CCTV를 통해서 우리가 봤죠. 네, 사실상 한덕수 총리는 뒷모습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앞에 앉은 사람이 얼굴이 곧 뭐 대화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까? 이상민 네. 당시 장관은 웃고 네. 있었어요. 네, 그 웃었던 이유를 말하니까 법정에서 말하니까 네. 본인의 배우자가 울산에서 김장 뭐 그거를 하고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는지 보면 봤던 문건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그래요. 뭐 이제 CCTV가 계엄이 없었으면 선포되고 있는데 울산에서 김장 담그고 돌아오는 아내가 언제 돌아오는지를 봤던 일정이라고 하면서 그래요. 국민들의 이제 분노를 계속 자아내는 네. 그런 얘기들이 법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한덕수가 이제 재판에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 이것도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진관 판사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많이 또 실망하고 분노했지 않습니까? 네. 징역 5년 선고 1심이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오늘 또 놀라게 되는 거죠. 예, 그 사건은 근데 내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음.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5년형의 선고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네. 이제 특수고무집행 방해죄, 예. 경호원들을 사병화하면서 사실상의 유혈 사태를 조장시킨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계속 조장을 하면서 자기를 네. 지켜라라고 했던 건데 그거를 내라는 거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5년형의 선고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란의 직접적인 물론 이제 공수처 이제 수사권이나 네. 이런 상황들 네. 그다음에 이제 수색영장 그 범위나 그 네. 행동들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했지만 내란의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징역 5년. 하지만 오늘은 내란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판단이 내려진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애초에 이제 그 내란 무든머리 방조가 들어 있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하면서 이제 재판부가 얘기를 해가지고 네. 내란 중요인물 종사까지 추가가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15년 구형한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그쵸. 네. 구형 자체가 15년. 낮아요. 아. 내란 중요인물 종사라는 것 자체가 예. 자체만으로도 15년 이상 구형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구형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네. 구형이 15년이니까 그걸 좀 뛰어넘는 선고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있어야 된다 하시지만 또 쉽지 않아 보이니까 네. 구형 자체가 너무 또 약했던 게 아니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덕수가 막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이 불어가지고 네. 구속이 안 된 거다. 우리가 그런 얘기 생각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또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렇죠. 보니까 네. 글쎄요. 오늘 15년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될지. 뭐 생중계를 하니까 네. 아 그래요. 국민들께서 생중계하니까 아주 촉각을 세우고 다들 네. 지켜보지 않을까. 네. 오마이 TV를 통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한덕수 재판 선고 모습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다 읽는데 네. 걸렸는데 기계적으로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잘 읽는다 판결문을 생각했는데 또 기계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렇게 막 읽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5년 이러고 끝나서 네. 반 깎아준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랐었는데 네. 이번에는 기계적인 판단 안 됩니다. 네. 국민들의 이 법 감정,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 수준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맞출 것이냐 여기에 주목을 계속 해 보겠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고요. 나니님이 법정 구속 또 훌터님이 법정 구속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네. 20년 내려달라 장미꽃님이 구속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도 의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가스 집에서 포착된 모습이 더 나오다 보니까 우리 네. 국민들이 더 이제 분노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돈가스 먹을 수는 있는데 먹을 수 있죠. 이제 먹을 수는 있지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막 다들 맘 졸이고 있는데 맘 편 다정하게 네. 매우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정하게 돈가스를 먹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저분 혼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내려주세요.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잘 이제 공직 생활하시고 은퇴하셔서 두 분이서 저러고 다녔으면 아마 미담으로 나왔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만찬이었나? 아니 근데 구속되기 만약에요. 전에 뭐 이런 많이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는요. 예. 제가 그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만약에 제 입장으로 제 선고를 앞두고 있어. 근데 남편이 진짜 돈가스가 먹고 싶다 나가자. 나 호텔 가야 돼 나가자 그러면 진짜 넌 내가 곧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데 돈가스가 진짜 먹으러 가고 싶냐? 이런 생각이 나올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 근데 있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동요가 없어요. 평온해. 구속은 안 되겠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정 구속은 안 돼. 아유, 김현자. 오히려 마지막 네. 만찬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번에 가도 난 법정 구속이 구속은 아니야?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만약에 배우자가 마무리 조르고 뭐 호텔에 가자 뭐 네. 우리가 하던 대로는 해야지. 돈가스는 먹으러 가야지. 그래도 저는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렇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호텔 얘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네. 예, 이번에 윤석열 정권의 총리가 될 때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역협회장을 했는데 그걸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5성급 호텔 그 회원권을 부부 네. 회원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장의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예우 차원에서 전임 회장이 다 해주는 거다라고 했었는데 아니 1억 넘는 그걸 해준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갔었고 그 누리고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봐왔는데 지금 법정 구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호텔에 가고 돈가스를 먹고 있다. 글쎄요. 오늘 재판부 판단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단죄가 내려질 수 있을지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이 얘기를 잠깐 하고 가죠. 조금 전에 네. 이준석 네. 귀국해가지고 장동혁 네. 대표를 만났다고 하네. 9시쯤에 만났다고 합니다. 네. 만나서 이제 공조 야권 보수 야당에 공조를 하겠다.
기욱했으니까 국민의힘과 상의할 거다. 양당 공조위에서 지휘관 역할이 필요하다. 건강이 우선이다. 몸부터 잘 추스리길 바란다.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지금 7일째인가요? 7일째죠. 네, 7일째인데 예. 이제 어제부터 장동혁 대표의 출구를 위해서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신천지까지도 특검 받자 그냥 받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장동혁 대표는 지금 거의 죄송합니다. 예, 지금 그 장동혁 몸이 대표- 이제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예, 죄송합니다. 장동혁 대표 저렇게 몸이 안 좋아서 네. 단식을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지 거기에 지금 추구 전략을 짜야 되는데 또 방문을 하고 또 누군가 방문을 한다고 자꾸만 한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단식을 지속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 산소 포화도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진은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일단은 장동혁 대표는 계속 버티겠다,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로텐돌이 지금 장미꽃으로 또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장미꽃을 보내서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고 있는 그런 현장도 좀 볼 수가 있고요. 해외 출장, 남미 출장을 마친 뭐 조기 귀국했어요. 이준석 대표는 조기 귀국해서 장동혁 대표와 함께 건강을 좀 추스려 달라. 네. 몸부터 좀 추스려 달라. 건강이 우선이죠. 지휘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건강이 우선이고 어떻게 단식을 끝낼지 그 출구에 대해서는 출구에 정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중간에 웃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명분이 있는 단식이냐, 네. 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단식이냐, 이건 많이 판단하게 되는데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넣은 거 안 된다, 신천지 빼달라, 빼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통일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좋다, 통일교 특검 하고 신천지 특검 또 하고 따로따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든 예. 저기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면은 그 좀 양쪽 특검의 자원 투입, 그러니까 네. 뭐 인원이나 아니면 예산 같은 것들은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 통일교 특검은 매우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사실 100%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이게 민주당 공격하려고 생각을 한 거니까 통일교. 신천지는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누는 게 나을 수 있죠. 쉽게. 그러니까 한 건에 하는 것보다 네. 이제 합수단위 하는 거 네. 식으로 하는 것보다 나눠서 네. 그러면서 통일교에 집중해서 거기에 화력을 계속 모으겠다. 네. 이런 차원. 아니 근데 특검 얘기할 때마다 네. 맨날 그 세금 낭비다, 세금 낭비 그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검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따로 하자, 따로 하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그렇네요. 납득이 안 되고요. 그렇게 맨날 말하는 그 네. 세금 낭비 어쩌려고 자꾸 또 특검을 두 번이나 다시 구성을 한답니까? 이거는 좀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명분이 없어 없다. 보인다. 네네. 사실 그래요. 지금 단식의 명분이 없어요. 단식 자체가 제가 그 명분이 얘기를 없다. 그 얘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신천지 특검을 막으려고 단식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거 결국 신천지 특검하는 걸 막기, 신천지 빼기 위한 그 단식 아니냐. 예, 사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이제 매일 저기 손으로 쓴 메시지가 나오는데 읽어보면은 이게 뭘 하겠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미꽃을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네. 무슨 뭐 시를 쓰려고 들어가신 건가? 이런 생각도 이런 생각마저 들고 그래서 사실은 출구 전략이 그래서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 방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출구가 필요하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도 네. 장동혁 대표 단식 국민들이 왜 하는지를 몰라. 한동훈이 오는지 안 오는지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사실 제명 네. 처분에 대해서 재심 기간 넘겨야 단식을 끝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재심 기간이 열흘이니까 아직 3일이 더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예. 당 내에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네. 이 국민의힘은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파 때문에 국회 이제 본관 내부 온도가 발이 시릴 정도로 떨어졌다. 장 대표 텐트 주위로 난방기를 추가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또 긴급 상황 시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벨도 갖춰 놓았고
또 보행을 위해 이제 걷는 것을 이제 보조하기 위해서 지팡이도 준비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은 이 장동혁 이 대표의 단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할지 안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어떻습니까? 대표 뭐합니까? 가봐야죠. 저는 왜 안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 징계하는 거 이거 제명 이거 좀 풀어줘야 내가 가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걸 떠나서 예.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솔직히 살아남으려면 살아남고 싶다면 네. 당연히 가야죠. 자신을 제명 처분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어떤 명분으로 단식을 하든지 떠나서 일단 당 대표 아닙니까? 현직 당 대표가 지금 가야 단식을 된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못 갑니까? 저는 못 가는 이유가 없지 않나.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못 가는 이유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이유보다 더 찾기가 어려워요. 네. 다 갔는데 뭐 오세훈 그렇죠. 시장부터 해가지고 황교안 네. 대표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19일에. 그럴 때 다 모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승민 전 의원도 오고 그렇죠. 다 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 왜 안 오냐. 네. 그래요. 이제 이게 뭐 사실은 사과 저는 사과라고는 또 생각이 좀 안 드는 영상이던데 들죠. 네. 어떤 영상을 올려가지고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단식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 올까요? 저는 안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게 이런 사안들을 분석을 할 때 지금 가는 게 정치적인 그런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다시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 한동훈 대표의 이제까지 보여준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떤 뭐 냉철한 정치적 판단만 하다못해 본인에게 이기적일 정도 이기적인 그런 이익이 될 만한 네. 그런 걸 쫓아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뭔가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본인의 이미지가 있고 어떤 뭐 자기 스타일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력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봐선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보단 내가 저게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떻게 비칠까, 네. 내가 좀 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내가 이렇게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거기 갈 만한 그런 요인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좋은 사이도 아니고요. 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를 만나는 현장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이제 보면서 국민의 상황 언급을 하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근데 뭐 국민의힘 얘기하면은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체포 이제 방해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어쨌든 징역 5년이지만 유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관저 앞에 찾아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분들은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법적인 판단이 1심이지만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놔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은 계속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 판단 잘못했다. 또 법원 판단을 또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고 외면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거기 갔던 45명, 44명 이 사람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예. 본인이 논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련의 내란부터 시작해서 이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때 당시 여당이죠. 네. 여당 국회의원으로 가서 이제 자격으로 가서 그거를 정치적인 그런 탄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공작을 막기 위해서 갔다라는 이 논리 일관성은 있는 건데 그럼 본인의 논리 일관성이고. 그렇네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체포방해가 유죄 상황이면 사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방조범 정도는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 공범까지는 연락해서 진짜 맞춰서 갔으면 공범인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게 지금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리고 지금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사실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중에라도 기소될 여지도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도 기소될 여지가 왜냐면 있다. 공소시효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소시효 내로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애써 이걸 이슈화시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봐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방조
자체는 예. 이게 어떤 내가 도움을 물질적으로 뭐 유형적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를 강화시키는 것 그런 것도 방조 행위에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포 방해에 대한 심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이서 그 앞에 찾아가서 함께 뭐 체포는 부당하다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뭐 마이크를 잡고 서로 그리고 또 카메라를 향해서 서로 이야기했던 발언했던 것들이 다 증거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체포 방해죄 방조 네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방조 혐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차 특검에서도 이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수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2차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여기서 따져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나눠놨던 그때 그 앞에 관저 앞에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 인사들의 모습을 박제해놨습니다. 이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다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 앞에 갔었어요. 증거 확보네요. 네, 증거 확보가 다 네. 박제가 돼 있습니다. 네. 특검에서도 어떤 판단하게 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신천지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는데 신천지 관련된 의혹들이 그야말로 본물 터지듯이 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심각하던데요. 뭐 통일교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고 윤용호 전 본부장 여러 가지 얘기, 뭐 권성동 의원도 구속되긴 했지만 통일교에 집중해 왔다면 신천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예.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별다른 증거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소문에 따르면 소문에 뭐 이제 홍준표 의원 전 시장도 자신 경선 패배한 다음에 신천지 의혹도 제기했었고.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특히 이제 최근 한 20년 정도 사이에 네. 확 성장한 중요 이유가 그 조직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을 하고 네. 정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혹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교계를 중심으로 기독교계나 뭐 종교계를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통일교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음. 그럼 신천지는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던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신천지까지 사실 결국 특검 문제까지 대두가 된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뭐 통일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터지다 보니까 신천지에 관한 내용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이제 합수단에서도 조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홀인원님이 변호사계 미스진 신의주 변호사님 부산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깜빵 좀 보내주세요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고 세상에. 2번 보내셨어요. 또 한 번은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마는 한덕수 오늘 이준관 판사님 믿어봅니다. 이런 또 기원도 해주셨습니다. 자, 변호사계 미스 진 홀인원님이 이제 평가해 주신 우리 신의주 변호사님. 제 가족인가요? 네, 가족이신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이 신천지 말씀을 네. 하셨고 이제는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했고 네. 이게 역사가 깊은 것 같아요. 신천지가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렇죠. 전신 정당 등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만나고 이랬던 것은 뿌리가 깊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금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고 시작되고 있지만 2007년도로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우리는 이제 이쪽에다가 줄을 대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조직을 동원하고 했는데 한나라당 시절.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한결같이 이제 국민의힘 전신 예. 당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결탁하는 거 종교계든 무엇이든 결탁해서 돈 챙기고 네.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거와 이 조직이 원하는 거, 이 종교가 원하는 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아주 특화된 당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필라테스 프로젝트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육성이 나오면서 이분이 그 단순히 자신의 그 교세를 확장하거나 성전을 지을 목적 그런 거 플러스 알파 굉장히 강력하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당시 자신을 직접 와서 방역 수칙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검사를 받게 하고 수검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사실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역할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이것에 대해서 완전 복수를 하겠다. 복수심. 이 복수심의 발로가 오늘의 사태까지 왔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비난하는 그 육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 근후에 뭐 언급이 됐지만은 네. 이 윤석열 캠프와 연결되어 있는 통일교의 조직
사실상 조직이라 볼 수 있는 근우회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의혹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신천지 내에서 계속 하고 있고 이 총회장 이만희 총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결국 신천지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단순히 뭐 결합 정도가 아니라 당원대로 들어가서 사실 조정하려고 한 거죠. 조종하려고 한 네, 거다. 조정하려고 한 것이고 아하. 사실 이제 뭐 이만희 회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쩌면 정신 붙여야 되니까 네. 이만희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 원한을 갖고 있었다는 건 사실 뭐 어느 정도 짐작은 되는 일이고요. 근데 그 원한의 이유가 코로나 방역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사실은 갖고 있는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 뭡니까 그 교주로서의 면이 상했기 때문에 이걸 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2020년인가요? 그 언저리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그 전에도 사실은 국힘과도 가까웠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이 좀 있었는데 예, 한나라당 때부터. 예, 한나라당 때부터 있었는데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국힘 쪽 정치인들을 본격적으로 밀고 네. 민정도가 아니라 내부의 그런 뭐 당직자나 아니면 뭐 이런 당내 선거나 당내 경선 같은 것들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몇몇 정치인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특검하자 새누리 죄송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네.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이걸 조사해가지고 수사해서 이걸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내에서 선거나 아니면 정치에 관여를 했다는 거는 네. 그 내부에서 피해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피해 본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홍준표. 경선 과정에서 네. 많은 대표적으로 홍준표. 앙금이 네. 쌓여 있는 홍준표 전 시장 지금 네. 페이스북에 글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네. 좀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표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꿀 때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새누리는 신천지를 순 우리말로 바꾼 말이라서 당명 자체가 유사 종교 집단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신천지가 그 당에 침투한 뿌리는 오래되었고 책임 당원에 대거 자입한 것은 2021년 7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때 경선을 앞두고 3개월 당비를 내어야 투표권을 주는데 갑자기 1개월 1,000원만 내어도 투표권을 주는 새로 입당하는 윤석열을 위한 규정으로 전격적으로 규정을 바꾸고 19만 명 신규 당원들이 들어오는데 그중 10만 명이 신천지 신도였고 그들의 몰표로 윤석열이 후보가 된 겁니다. 당원 투표에서 몰표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받는 바람에 표 차이가 4만 7천 표 정도 났는데 그게 대부분 신천지 몰표였다고 합니다. 저 19만 명의 네. 신규 당원이 들어오고 그중에 10만 명이 신천지 신도 이런 이야기를 또 권성동 당시 직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권성동 의원도 이거를 이제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19만 명 중에 신규 당원이 들어왔다. 그리고 두 자릿수가 아마 윤석열 지지하는 당원으로 보인다. 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거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말 한 해 맺힌 듯한 네. 이 페이스북을 보면서 홍준표 전 시장이 정말 억울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고 신천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홍준표 전 시장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일 열심히 주장할 것 같다. 국민의힘 이제 안팎의 네.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홍준표 전 시장이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신천지 사람 만났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홍준표 전 시장이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2006년 3월 한나라당 시절에 63빌딩 루프가든에서 당직자의 소개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 만나는 것 정도로 알고 만났고 우리 당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만난 것으로 기억하는데 무슨 도움을 주겠다는 건지 말 자체가 어눌하고 모호해서 1시간가량 얘기해보고 헤어졌고 그 후 다시 만난 건 16년이 지난 2022년 8월 이만희 교주의 청도 별장에서입니다. 이때는 윤석열 몰표 공작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만난 것이고 그 외에 이만희 교주를 일체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나를 마치 관련이 있는 양 둔갑시키는 엉뚱한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이제 만난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2006년 이때 한나라당 시절부터 신천지가 손길을 뻗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뿌리가 깊다. 그렇죠. 신천지가 정말 네. 이게 진짜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근데 이걸 빼놓고 특검을 하자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캐면 캘수록 네. 참 신통방통.
신통하다. 신통한 당이에요. 정말 네 신천지와 통일교로 점철된 그 속살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신통한 당이다. 신통한 당이다. 네. 신통방통한 신통한 네. 당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또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네요. 네. 신천지 윤석열 연결고리는 건진법사다. 이런 또 보도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건진법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음. 그래서 권성동 의원도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는데 그때 당시 신규 가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2자릿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에 나가서 그냥 자신의 예측을 막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건진법사와 도모했다면은 네. 건진법사가 가장 편하게 생각했던 종교 관련한 의원 권성동 의원 떠오르거든요. 네네. 좀 캐면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던 2020년 2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는데 이게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전 씨가 당시 윤석열과 신천지를 이어줬다는 공로를 주변에 여러 차례 언급하고 다니는 것을 들었다라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진술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윤석열과 연결된 지점이 건진법사인 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방역 위반 관련해서 네.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지사 시절에 얼마나 이걸 파헤치려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그걸 막은 사람이 윤석열이다. 하하. 참 이렇게 뿌리 깊은 상황. 통일교도 통일교지만 신천지 네. 이건 좀 심각합니다. 네. 저는 건진법사가 좀 존경스럽네요. 아 왜요? 이분 아마테라스 그렇죠?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도 법당에서 나오고. 네,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그 다 이렇게 섭렵하시고 백화점처럼 다 늘어놓고 원하시는 종교를 선택하면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원래 이 건진법사가 불당 갖고 있는데 아마테라스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신천지하고도 소개를 해주실 정도로 가깝고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이제 합쳐져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 들고 아까 댓글 보니까 이 국민의힘이 새 당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네. 공모하고 있는데 필라테스 당이 괜찮다 이런 말씀 나오고 계시고 신천지의 2023년 당원 가입 독려하는 작전 네. 필라테스 프로젝트 이걸 또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대단합니다. 오늘 김필상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 어제 공소청법, 중수청법 공청회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등장하셨더라고요. 네. 아니, 뭐, 깜짝 네. 놀랐습니다. 저요? 아니, 왜 나왔나 모르겠는데 불러가지고 가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공청회 과정을 거치면서 네. 또 느끼신 점도 있을 것 같고 어땠습니까? 뭐 사실 공청회가 생각만큼 치열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는 않았어요. 네. 않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느낀 거는 이게 적어도 그러니까 저 상대방으로 나오신 분들하고의 사이에 생각보다 이렇게 간격이 넓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시끄러운 이원화 구조.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과제에서 이제 발표하셨던 그 네. 교수님께서 어떠셨냐면 이원화 구조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 이원화 구조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그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런 식의 말씀도 하시고 네. 여러 내용들을 보면은 생각만큼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그분들은 이 논의에 그렇게 오래 참여하셨던 분들이 아니어서 핵심이 되는 그런 논점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너무 짧았죠, 사실 이런 시간이, 얘기하기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발언 한 가지 기회를 있었습니다. 예. 많이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자문위는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나왔죠. 네. 나왔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또 네. 자문위에서 의견을 또 낸 걸로. 예, 어제 전 보고 밤늦게 있습니다. 나왔고요. 저도 네. 이제 봤는데 사실 그 자문위에서 낸 의견이 지금 저를 포함해서 나온 분들의 의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원화 구조 이제 지적을 했고. 이원화 문제. 구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의식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나온 이후에 그 나온 6명의 입장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그게 맞냐,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네. 또는 뭐 이게 뭐 소수 의견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도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자문위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특히 어제 보면서 제가 느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희하고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이건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우리 자본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이제까지 진행된 걸 봐서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자문위를 거쳤다라는 그런 명분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그럴 것만 나오겠다에 가까운 거고 그분들은 남아서 좀 더 해보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네. 어제 입장 나온 거 보면은 저희 나오신 분들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를 이렇게 나오시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공론화 수면에 올라간 것 같아서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아니 그래도 거기서 더 목소리를 내셨어야죠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목소리를 더 내셨어야지 그렇게 나오시고 그렇게 던지시면 어떡하십니까? 근데 오히려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맞아요. 받고 공론화가 네. 되고 주목을 받게 된 게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관심 받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아 왜 그러십니까? 이분이 패친이 페이스북 친구인가요? 패친이 5,000명이 꽉 차가지고 누구를 더 받지를 못해요. 잘 나오셨습니다. 뭐 어쨌든 뭐 사실 이제 저기 나오면서 여기 나온 이후에 첫 방송이군요. 여기서 네. 나오면서 좀 이제 그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좀 죄송한 것도 있었어요. 부담이 좀 될 테니까.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제 자문위 안에 있으면 어쨌든 갇혀서. 정부 일을 하는 거니까 뭐 이건 좀 비밀로 해주세요. 뭐 결정 이런 사실 이런 제약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나와서 이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네.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뭐 나오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기자들 질문 중에 이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남아 있는 이 자문위에서 내놓은 의견, 중수청의 수사 인력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공소청법은 검사 파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또 수사 범위도 내란 외환 등으로 축소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아마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는 이거 당에서 논의해봐라. 그래서 그걸 수기하고 그 결과를 주면은 정부도 그걸 이제 반영한다라는 차원이었는데 오늘 아마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제 그 중수처법 공소청법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가닥이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뜨거운 게 또 보안수사권 아닙니까? 그래서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민생을 위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필요하다,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한데 네. 이게 검사만이 보안수사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시각을 좀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어디까지나 뭐 검사를 뭐 악으로 보고 검사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떤 프레임이 있어서 과거에 검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네. 검찰 개혁이란 게 뭡니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그 이념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출발했다면 보안 수사권인 수사권입니다. 수사권을 다시 검찰에게 그대로 남겨준다는 게 무슨 검찰 개혁이고 이게 무슨 수사 기소 분리입니까? 여기 아예 입법 자체, 개혁 자체 네. 이 맞지가 않는 그런 발상이고요. 보안 수사권으로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가 있고 통제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수사권을 갖는 거는 그대로 검사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더 소수의 공소청 검사들이 이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더 염려되는 건데 계속 민생을 위해서 마치 검사만이 민생의 최후 보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전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시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한 그 시각 그게 워낙에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탈피하는 것도 이제 중요해 보이고 검찰 개혁의 그 뜻, 그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서 토론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다른 정권에서 보지 못했던 그렇죠. 건강한 모습 같아요. 제가 봤을 예, 때는. 사실 뭐 검찰 개혁은 뭐 지난 민주당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때는 이 정도로 활발하게 이야기가 그렇죠. 오가진 않았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국민들이 그동안 본의 아니게 학습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검찰이 뭘 잘못했는지 너무 많이 보셔서 다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런 국민 맞아요. 수준이 올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치 검찰에 제일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도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국
이번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 재지정에서 청문회 해달라고 요청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청문회 자체를 안 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유기죠. 예. 정말 문제가 많고 그래서 뭐 이제 비판하고 이렇게 뭐 확인할 게 있다면 이혜원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은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인데 나와서 의혹을 파헤쳐야죠. 파헤쳐야 된다. 파헤쳐야 되는데 하지 않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딱 틀어잡고 장관 임명을 절차를 진행 못하도록 막겠다는 건데 사실 이러면 안 되죠. 국회가 그거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혈세로 월급 주면서 네. 일하라고 한 건데 인사청문회 나 안 할래. 이거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임위원장 예, 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미자 위원장의 모습.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고 절차상 뭐가 필요하니까 네. 언제까지 이걸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 3일 후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픽스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면은 또 뭐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그냥 안 하겠다는 거라서 사람이 왔다가 하루 종일 있다가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 기회까지 박탈하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검증 기회. 이혜원 후보에게 마이크를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국민의힘에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것인가? 마이크를 주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주지 않는 걸로 우리는 무조건 막는 걸로. 정말 이런 발상까지 한다는 게 참 국민의힘의 네. 그 정말 봐도 놀라운 힘이 아닌가. 봐도 놀라운 힘. 왜냐하면 국민의힘. 사실 그렇잖아요. 봐도 놀라워요. 아니 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통은 야당이 이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검증을 하겠다, 파헤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이런 기본 자체를 안 하겠다, 방기하겠다. 그러면 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습니까? 내려오십시오. 혹시 그 배치 저한테 주세요 그냥. 개인적 욕망을 또 드러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 배지는 탐이 나지 않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시계는 좀 탐이 납니다. 시계는? 네, 배지는 탐이 나지 않아요. 네. 네. 저 있어요 이재명. 지금 집에 이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까워서 못 하는 건가요? 아까워서 찰 수가 없는데 제가 이겼네요. 저는 시계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청문회 하게 되면 네. 왠지 이혜원 후보자한테 신천지 물을 것 같아.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2006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007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이 있었죠 이러면서 저 그런 질의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국민의힘 지금 그 이혜원 의원의 의혹이라는 것들이 다 국민의힘에 있었던 때의 의혹이고요. 네. 특성상 이게 뭐 권력이나 아니면 뭐 정치인들 고위 정치인들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아요. 파면 팔수록 이제 자기들 얘기도 하는 거라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아마 매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아니 정말 저는 국민의힘 너무 별의별 얘기 바보 나올 것 같아요. 같아요. 아니 정말 예. 저로 얘기 아닙니까? 여당과 야당이 똘똘 뭉쳐서 이 청문회에서 네, 청문회 후보를 네. 함께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질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네. 국민들에게 모처럼 일하는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왜 박차입니까? 아하. 전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청문회를 안 하는 걸로 우리는 결정 내렸다. 예. 도대체 그럴 거면 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도대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특검하자고 하는데 특검도 안 한다고 단식하고 있지. 청문회도 지금 안 열지.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혈세 받고 월급 받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참 결국에는 국회가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야당이 이러고 있으니 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만 진짜 혼자 열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번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서도 네. 뭐 훈훈하더라고요. 네. 셀카도 찍고 네. 갤럭시 폰 선물 주고 우리가 선물을 줬고 줬는데 이제 멜로니 총리가 이제 셀카를 셀카 찍는 찍고. 모습을 자기 또 보여줬죠. X에 올렸더라고요. 네. 그거를.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멜로니 총리가 이분이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네. 뭐 이제 어쨌든 정치 성향으로는 극우라고 하는데 많이 그렇게 분류가 정치 됐었죠. 천재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셀카 네.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야 바로 저거다. 네. 저렇게 쉽게 외교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저걸 몰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다시 활용한 게 아닌가. 정말 빠르다.
빨라. 그런데요. 네. 정치 이제 고수 외교 천재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또 사진. 심지어 우리나라 도착했을 때 네. 저는 뭐 그 사진을 본 건 아니지만은 블랙핑크 응원봉 응원봉을 옆에. 들고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 그 딸이 10살짜리 네. 딸이 있었는데 네. 딸이 들고 왔는데 딸의 이제 모습은 우리가 이제 미성년이니까 보여주지 않는데 옆에 있더라고요. 응원봉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진짜. 네. K-팝의 또 진심인 딸과 함께 방문했던 모습. 그것도 진짜 저는 사실 저도 응원봉이 집에 있는 응원봉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생각해서 이탈리아에서부터 챙겨온 거잖아요. 네. 야, 치밀하다. 치밀해.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일본을 갔다가 우리나라 예. 갔다고 하는데 야, 일본에 가서는 뭐 일본은 워낙에 교류가 왕성했고 활발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게 이탈리아에서부터 응원봉을 들고 온 거. 저는 요거 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 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 질서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 과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변수가 되지 못하고 뭐 한미일로 묶여서 우리나라는 한미일이라고 하지만 네. 뭐 미일한이라고 나오고 미국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오로지 미국과 일본에 엮여서 변수가 되지 못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네. 이제는 독자적인 변수가 되는 것으로 떠올랐고 국제 무대에서 저렇게 응원봉을 옆에 따님이 있어요. 네, 따님이 든 예, 응원봉이군요. 딸이 있어요. 아유 예. 귀엽네요. 예, 정말. 너무 귀엽고 너무 기분이 좋은 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보면서 흐뭇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자, 힘이 난다. 꿈만 같아요. 꿈만 네. 같다. 아. 2024년도에 예. 가덕도 피스 사건도 이제 테러로 지정이 돼가지고 네. 이제 그 배후를 좀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어떻게 그게 단독 범행입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사건을 은폐해도 이렇게 은폐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경찰에게 다 물어봤어요. 어떤 경찰도 현장에 물 청소하는 경찰은 없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물도 생수. 먹는 생수로 예. 물 청소하는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사건 일어나자마자 바로 현장 훼손시키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고 예. 그 사건을 가슴에 묻어둔 채 여태까지 진짜 살고 있었는데 이게 1호 테러 사건으로 지정이 돼서 이거 좀 제대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변호사님 오늘 분량 확보 좀 많이 하시려고 아닙니다. 분량 확보보다는 네네. 토크 분량 확보하시려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어달리기. 예, 이어달리기 토크 이어달리기 좀 쉬지 않는다. 하고 있는데 그 질문 바통을 없지만 답변만 먼저 한다. 질문이 오지 않아도 난 말한다. 예, 바통을 한번 김희선 변호사한테 아, 넘겨가지고 네. 테러 지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미 됐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테러의 네. 특히 정치인 테러의 전형적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 테러 지정이 안 됐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 우리나라 당시에 이제 가장 제일 야당 지도자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일이 벌어지자마자 형장을 딱 밀어버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나 뭐 이런 테러 지정은 물론이고요. 수사도 안 이루어졌고 왜 네.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뭐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밀려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맞아요. 뭐 제가 그때 이제 기억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땐 예. 같이 이제 제가 일을 할 때니까 어허. 막 쓰러졌다는 얘기하고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뭡니까 이걸 여기 이렇게 커터칼로 뭐 이렇게 열상이다 뭐 이런 뭐 이런 게 나오고 했는데 사실은 노인이 그냥 살짝 커터칼로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열상을 입힌 것처럼 그런 느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제 네. 그 뭡니까 그 저 목에 있는 그 경정맥이죠. 경정맥 조금만 빗나갔어. 동맥으로 갔으면은.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았고 예.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지금 대통령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경험 이후에 예. 생각이나 성격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좀 여유도 생겼고 좀 더 이제 그런 약간 그러니까 그런 여유나 이런 것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탈한 그런 그런 걸 좀 배우셨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본인한테 정말 큰 일이었는데 네. 어쩌다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테러 지정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자, 박정호야 스팟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실 거죠? 오마이TV 함께 해주세요. 오마이TV뿐입니다. 응원봉을 들고 와서 또 이렇게 네. 들고 싶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드시는 것 같아요. 오마이TV에는 최진봉이 있어요. 응원봉은 없는데 최진봉이 이제 주말에 나와서 또 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약속대로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취재해 보니까 명함 넣어서 이건 아니고 직접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목을 해서 선택을 해서 질문을 듣는다고 해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질문 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가 대통령실 그러니까 네.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데 이번엔 좀 지목을 받아가지고 질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6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자 잠시 후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오마이TV 가입 안 하신 분들 손 가입 빨리 해주세요. 오마이TV 구독도 해주시고 아니, 지금 3,400명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1,500밖에 안 돼요. 이게 아이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우리 눌러주세요. 행동하는 민주시민, 행동하는 오마이TV 구독자분들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좋아요가 1,500이에요. 좋아요 다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 응원봉 드는 심정으로 좋아요 버튼 엄지척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마이TV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현장 보고 또 오후에는 오후 1시부터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현장도 여러분과 생중계로 지켜봅니다. 아우, 오마이 없으면 어쩔 예, 뻔했어. 아유, 그러니까. 아유, 진짜. 오마이가 최고야. 예, 자 기자회견 현장 이재명 대통령 입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